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예, 조재현 법원행정처장님, 혹시 지인으로부터 그 처장님이 재판하던 재판에 대해서 상황을 좀 얘기해달라, 뭐 이런 부탁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럼 주변의 동료 법관님들이 처장님이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뭐 그런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그렇다면은 국회의원으로부터도 재판 청탁을 받아본 적은 없으시겠죠? 없습니다. 예. 동료 법관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들어본 적 없으시고요. 예. 국회의원이 재판 청탁하는 것이 관행인가요? 그런 관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번에 일부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그러한 그 부탁이 있었다는 걸로 보도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상고법원 추진 관련해서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국회의원별로 맞춤형 설득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건 알고 계시죠? 이미 임종원 공소장 등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개인별 맞춤형 전략 문건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바가 있었죠. 모르세요? 뭐 제목을 모르시겠지만, 근데 네. 거기에 보면은 법원에서 국회의원들의 개인 신상과 법관과의 친소 관계, 그다음에 뭐 민원사항, 재판 진행사항 등을 정리한 문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건 저기 설득 전략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거고, 20대 국회의원님들의 뭐 지역구라든가 성향 분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창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자료는 봤습니다. 거기에 그 국회의원의 법원에 대한 민원사항 같은 것들이 기재돼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그런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는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생각하세요? 보기 나름이고 제가 뭐 전에 행정처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법원도 뭐 입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국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개략적인 어떤 그 뭐 지역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튼 듣기로는 그런 문건들, 뭐 그게 제목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국회의원들의 개별 그런 청탁 내용들이 정리된 문건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만일 그런 문건들이 있다면 그거는 과연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국회의원께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그런 문건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또 사법부가 무슨 예. 문건으로 작성한다는 게 정상적일 리가 없죠. 아무튼 국회의원 재판 청탁은 지금 임종원 공소장에 나와 있고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라고 본다면 이걸 그냥 덮어두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재판 청탁 그 부분에 관해서 네. 수사기관에서 그렇죠. 발표한 거 이외에 예. 다른 것을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드리는 모릅니다. 말씀인데, 저는 언제까지 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국회의원과 사법부 간에 뭔가 불공정한 그런 거래가 있었고, 그런 결탁을 검찰은 많은 압수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 그걸 정치적으로 검찰이 이용한다면 저는 항상 법원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서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치 못하게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국회 개혁과 사법 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좀 더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검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저 화면이 서영교 의원 사건에 대한 청탁에 대한 그 과정입니다. 6명의 법관이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전 노철래 전 의원 사건에 대한 또 공소 내용에 나온 겁니다. 알 수 없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
또 출발점이 되어서 6명의 판사가 또 관여가 돼 있답니다. 근데 저기 두 개 다 출발점은 국회 파견 판사가 청탁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서영교 의원 거는 그 국회 파견 판사가 서영교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노철래 의원 거는 저 장동혁이라는 국회 파견 판사가 지금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검찰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사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판사들이 저렇게 청탁 사건에 관여가 돼 있는데 누구 하나 중간에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청탁 사실에 대해서 양심산원한 법관 한 명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 의원들 지금 두 분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다른 많은 국회의원도 좀 연루됐고 많은 판사들이 연루돼 있을 텐데 아무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 저 규정인데요. 법감이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7조에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한 후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자, 오늘 법원 행정처에 물었더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저거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거나 처리된 내용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저기 관여된 법관들, 특히나 직접 청탁을 받은 법관은 저 행동 강령에 대해서도 위반을 한 겁니다. 그렇죠?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거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부터 우리 법원이 과연 법관들이 법과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조사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청탁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이 부당한 결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지금 수사가 되었으나 이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법원이 끌려다니지 않게 법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화면 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임종원 전 처장의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동원 현 대법원장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아무튼 이민걸 전 기조실장이 이동원 현 대법관에게 통진당 국회의원 재판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에 검토 문건을 전달했고 이동원 대법관은 이 전달받은 문건의 내용을 검토하였다라는 사실 관계가 적시되어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회의록인데요. 당시에 존경하는 이은재 의원님께서 그 통진당 국회의원 재판 관련해서 대법원으로부터 그러니까 대법원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부당한 압력 받은 게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혹시 대법원의 입장 같은 걸 알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본인은 대법원이 어떤 입장인지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그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법원 행정처에서 그러한 대법원의 어떤 이제 내용을 입장을 적어서 보내줬고 그걸 보고 검토까지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는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없다라고 부인을 한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위증 여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본 바로는 국회에서 증언하신 것은 지시나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지금 기소 내용에는 이민걸 전 실장이
이동원 후보자한테 무슨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그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을 한 거고 글쎄, 이 그것이 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 그것이 행정처에 어떤 입장한 경위 건데요. 어떤 경위에서 사장님. 어떻게 작성이 돼서 예. 전달이 된 것인지 또 그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저로서는 다음 거 보실게요. 저기 그 다음은 노정희 대법관에 관련된 또 그 공소장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민걸 전 기조실장이 노정희 현 대법관에게 통진당 그 지방의원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에 문건을 또 전달을 하고 여기 보면 보내겠다고 하니 노정희 현 대법관은 보내라고 승낙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받은 문건을 검토했다. 노정희 대법관이 뭐 그런 이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실게요. 이거 이제 권순일 대법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인데 뭐 공소장에도 내용이 있었을 텐데요. 아무튼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일하면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과 정부의 재판거래 과정에 개입한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 그 다음에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분의 대법관이 지금 공소된 내용, 공소장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아무튼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건이라는 게 결국 뭔가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법원 행정처에선 보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해요. 보내주겠다, 보내셔라 라고 받는다는 거죠. 오히려 왜 보내냐, 재판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원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면은 거기에 의견에 그냥 따르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어떻게 보면은 저항하고 부당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양심선하는 분들, 그런 법관이 한 명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법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꾸려서 발표됐을 때 17명의 전형직 법관이 관여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뭐 양승태, 임종원의 공소장에 나온 전형직 법관들까지 다 합치면 97명입니다. 지금 이 97명의 행적을 제가 국감 때 임명사전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임명사전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처장님한테 드렸는데요. 저는 우리 법원이 다시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진짜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남기고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사법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위해서 용퇴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 하나 없는 이 법원에서 뭔가 용기 있는 모습을 누군가 하나는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유일하게 이탄희 전 판사가 양심선언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었다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법부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검찰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자체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법부 자체에 어떤 제도 개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제도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아무튼 법안행정처장을 맡으셨으니까 이 사법개혁에 좀 그러한 방향들을 가지고서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성의 계기로 삼고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처장님, 제가 지난 국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법원에는 내부적으로 회계 감사하는 그런 조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리관실이 있는데 그 윤리관실은 통상 뭐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신고가 잘 돼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비위 사실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다루지 그 돈 쓰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회계 감사하는 기능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저는 그런
조직 내부의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제가 보기엔 감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좀 법원에 컨설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